증권거래소가 생기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요. 네.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주식 어플이랍니다. 아. 네. 주식 어플 눌러서 막 보는데 최민용 씨, 우리 일중 씨 예. 주식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 조심스럽- 9시마다. 예. 아침 9시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좋진 않나 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92층에 사람이 있습니다. 92층에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최민용 씨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뭔가 아니 자연에서 이렇게 있을 뿐이지. 안 어울리네요. 뭐 돈 막 벌려고 그런 유행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리사욕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냥 일해서 차곡차곡. 저는 95층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영끌한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주식한다. 네. 나만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들 많잖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북에서 오신 분들 역시 나도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요. 정말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네.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북한을 알면 주식이 보인다.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 뜨겁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꿈의 숫자 3,000선을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뭘까? 먹는 걸까? 맞아. 주가 뭔지. 주식회사는 빵 만드는 회사인가? 400만 원 다 투자해서 넣었는데 다 잃고 전 재산 항진으로 주식을 뭐. 돈을 한 몇 배 불러봤어요. 아주 초보자를 우리가 주생하라 그러거든요. 주생하 그분들 대상으로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고. 야 오늘 뭔가 든든한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가 돼야죠. 노동 계급이 되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냥 아는 거 투자하세요. 예전에는 정말 북한 리스크 때문에 휘청휘청했거든요. 방산주들 가격이 5, 6%, 10% 가까이 올랐어요. 관계가 좀 풀리고 좋아지면 먹는 관련 주식 적어도 10배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정말 엄청난 히토류 자원들,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국가의 운명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맨사 출신 주식 전문 방송 MC이고요. 일명 돈의 여신이죠. 김남희 씨입니다. 돈의 여신. 돈의 여신. 정말 좋다, 돈의 여신.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 좀 위험한가? 그리고 또 오늘 돈의 여신이 엄선한 주식 전문가 분들을 3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찍는 종목마다 백발백중 상승하는 분입니다. 오. 백발백중 상승하는 분입니다. 오. 지금 방금 안경 이렇게 올리는데 안경도 내리지 않아요. 항상 올리지. 올려야 되죠. 저분 안경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왔어. 발목에서부터 안경이 계속 올라왔어요. 비결이 그거구나. 예. 주린이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맞아요. 빛과 바로 염승환 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투자는 되게 느리게 해야 돼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힘을 못 쓰고 눌렸다는 거는 매도의 힘도 막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위에서. 그 좋은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 처음에 섭외 받았을 때 네. 여기서 왜 저를 찾았나. 그러실 것 같아요. 희망갑에서. 네. 저희도 주식 전문가는 처음 보시는데. 저희를 이해시키시면 완벽하게 이해시키시는 거니까. 네, 그거는 또 제가 전문 분야라서. 오늘 공부하고 가야겠다. 나는 이미 여블리님 구독자야. 그래요? 오. 저분이 추천해준 주식도 3가지 샀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한 30% 오르고 는 그동안 물렸다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 영업포 10% 올랐고. 예. 대단해.
아직 안 올랐어요. 전문가네. 어쨌든 이만갑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북한에도 증권 장마당이 있는지. 네. 있을 수가 없죠. 북한은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개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철저히 불법이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주식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뭘까? 먹는 걸까? 아, 그러네. 먹는 걸까? 뭐 회장이 대표이사 뭐 주식 너 지분 어쩌고 저쩌고 저게 뭘까? 쌀인가? 혹시 은하 씨는 저는- 이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요?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요,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주식은 해보지 못했는데 주식 방송을 진행해 본 적은 있었어요. 진짜 뭐라고요? 내 뒤에 전문가가 있었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저 3회차까지 했는데 메인 작가님이 전화 와서 당장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초보자를 우리가 그 주생아라 그러거든요. 네. 신생아, 그러니까 어린이 어린이보다 말고 더 어리지. 신생아, 주생아라고 하는데 주생. 그분들 대상으로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거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소위 그 1등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주식 깡통 쳐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럼 저도 주생아 때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모르고 시작했고 대부분 이게 공식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옆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듣고 처음에 투자를 해요. 근데 돈을 벌어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있어요. 주식 용어 중에 처음 하면 무조건 벌어요. 근데 이제 벌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진짜 어려운 건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점점 그 친구 말만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한테 이제 정보를 주신 분 말만 철석같이 믿고 돈을 한 몇 배 불러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상장 폐지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근데 열심히 하시다가 상장 폐지잖아요. 저는 올라서 사람들이 팔라고 그래서 이제 팔아야지 하고 까먹고 있다가 한 1년 지나고 생각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상장 폐지된 거. 그런 게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깡통이 됐어요. 그리고 회복하시는데 전문가님은 그러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저는 회복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뭐냐면 1년 동안은 진짜 공부만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주식을 한번 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책이란 책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좀 했더니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진짜 됐어요.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요즘 핫한 투자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투자 아이템. 금? 네. 땡. 아니야, 금도 아니야.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거 화폐. 비트코인. 맞아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는 암호화폐잖아요. 블록체인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족버족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고란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해킹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선물 경제에서 뭐가 쓰이려면 이거를 현금화하는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근데 저 정말 신을 만난 느낌이에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 저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어디서 사는지, 그래서 사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군다나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인 해요. 그래서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코인. 이 가상화폐. 네네. 지금 네. 당장 내일 일어나가지고 사도 됩니까? 가상화폐 한 종류인 비트코인의 경우 전 세계 거래량의 20%가 한국에 몰렸을 정도인데요. 지난해 3월 이후 5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때 위험 자산으로 인식됐지만 같은 기간 금값이 25%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금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본인의 몫입니다. 네. 무서워요, 그만. 아, 냉마실 무섭죠? 네. 근데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무조건 가자 하고 외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되게 많아요.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표적인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대표적인 코인이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 아니 비트코인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잠깐, 비트코인이 대명사가 아니고, 뭐, 비트코인이 뭐 하나의 브랜드예요? 아, 하나의 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코인들이 있고요. 아, 진짜? 그중에 이제 대표가 비트코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 보고 저는 장기 상승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모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장기 상승한다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거든요. 왜 잘하시네요. 업다운이 이렇게 있다는 가요. 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와중에 여기 꼭지에서 샀으면 한 2, 3년간을 고생을 하셨어요. 2, 3년. 2, 3년. 저기 다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그 코인은 네네. 1억까지 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1억까지 갈 확률이 몇 %라고 보세요? 아,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호란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내 1억을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한 개예요? 지금 사야 되나? 1원에? 1원이 1원 간다고? 지금 아, 진짜 왜? 창피해서 못 있겠어. 아니, 동전 하나씩 사는 거 아니에요? 원코인. 한 개. 한 개에 1억이라고요? 네. 아니,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한 6,500만 원 정도. 한 개? 아, 한 개를 못 사는구나. 6,500. 신청까지 갔다. 한 개 사려면 6,500만 원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어치 0.001개만 사면 됩니다. 깜짝이야. 지금 전문가 세 분을 모시는데요. 우리 지금 대화를 듣고 마지막 분은 가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김남현 아나운서. 이분 이력만 얘기를 해도 이만갑 녹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얘기해도 모자란다고 하고요. 와.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위원회 출신, 한중경제 스페셜리스트 안유아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나라의 발전과 이런 거는 전략이 필요해요. 내 상품이 세계로 나가려면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하이리스크지만 이렇게 나한테 수익을 3배, 10배 주는 주식이 또 엄청 많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하다가 이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중국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보다 어떻게 낫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주식 투자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운명에 베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 앞으로 30년, 50년 계속 간다고 생각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아니다, 이제는 중국이 앞으로 100년은 중국이 시대다. 그러면 중국에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베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어도 모르는데 중국 가서 기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책상 앞에서 핸드폰 안으로 중국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500대 기업,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500명의 선수 기업들 중에 중국 기업이 129개가 있어요. 미국은 121개가 있어요. 엄청나네. 두 번째는 중국은 북한처럼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장 경제를 붙였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유 기업이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주식보다 읽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주식시장,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이 의지해서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산당 서기라든가 총리의 말을 잘 들으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측이 쉽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선수를 뽑기가 쉽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시원하다, 야.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시원하게. 쏙 들어온다. 말투도 그냥 고향 사람 같구만요. 정말 뭐 궁금한 게 한두 끝도 없어요. 예. 나는 오늘부터 그냥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갈 거야.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김금혁 씨, 주식을 하십니까? 아니요, 전 주식을 안 합니다. 와이프가 하잖아.
네, 아니 뭐 주식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없어?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 가까이 받거든요. 그 돈으로 뭐 살 수 있는 주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2배로 불려야지. 그래봤자 6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최민용 씨도 주식을 좀 그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저도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네요. 왜 제가 주식을 사면은 잘 가던 주식도 왜 빠지고 맞아. 또 아무래도 더 안 갈 것 같아. 지지부진해서 빼면은 그 다음날 여지없이 상한가를 찍어요. 맞아.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언제 사야지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99.99%는 모르고 사요. 대부분 소문을 사고 소문을 팔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나한테 왔다라는 건 이미 전 시장에서 다 알아서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니까 당연히 손해볼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그 월가에서 제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10년간 1등 했어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래서 인터뷰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그랬더니 들어가기 전에 동전을 던진대요. 정면에 나오면 오른다고 말하고 반면에 나오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가면 100전 100패입니다. 네. 주가도 그렇고요.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여기 이제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그 심리가 일단 뭔가 자산이 오르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하락할 땐 관심 안 갖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뭐 좌표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단다.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가죠. 웬만하면 가죠. 가죠. 뭐 사서 애라도 주든지. 네. 근데 주가는 100만 원짜리가 갑자기 한 70, 80까지 빠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안해서 팔아버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다 똑같아요. 물건을 살 때는 싸면 딱 사려고 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공포심을 느껴요. 그럼. 네. 근데 성공하려면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까 95층, 92층. 그게 무슨 말이에요? 95층. 가격이에요. 가격을. 가격이 그렇게 되게 비싸다? 어려워. 기업의 가격입니다. 네. 지금 95층에 사셨던 분들 실제 상담을 많이 받아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95층짜리가 80층까지 왔으면 더 들어가기 좋은 위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불안해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100층 가면 그때 사세요. 이제 100층이구나. 200층 가겠구나. 제가 그게 43층 때 살려고 말려고 막 이러다가 42층 되면 사야지 하다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샀어요. 아니, 고란 기자님 꼭 그래야 돼요. 내가 저거 살려고 그랬는데 아우 맞아.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꼭 안 사면 올라가. 사실 투자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 뒤에 CCTV 있는 것 같다. 맞아.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연 부장님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못 산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아파트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살 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따져보고 샀어요. 근데 내가 별셋을 살 때 과연 어떻게 샀나를 보면 좋대더라 이러니까 그냥 샀거든요. 네, 그치.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걸. 지금 어쨌든 진짜 뭐 대한민국 주식이 들썩요. 코스피가 막 3,000을 돌파하고. 근데 아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됐다가 지금 요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요런 일만 남은 겁니까? 떨어질 일만 남은 건가요? 그거에 알 수 없죠. 그럼 연 부장님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가 1,400이었거든요. 근데 3,200까지 갔는데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쉬어가는 게 맞아요. 1년에 그 예전에 과거 데이터를 봐도 1년에 한 번씩은 15% 조정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지가 지금 부산이라면 부산까지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그냥 뻗어버리죠. 뻗죠. 네, 아무것도 퍼지고. 못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중간중간에 뭐 국전 휴게소도 좀 쉬어가고 대전에서도 쉬어가면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내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리는 것보다는 알아듣기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는 게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도 좋고 아직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약간 대전 정도 같다. 죄송한데 연부장님 박은혜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가끔 가도 전문가한테 빠지면 연락을 해요. 예. 전 하죠. 전쟁 나나. 지금 빠졌어. 아, 제가 그거 구독할게요. 구독하고 댓글 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바로 북한을 알아야 주식이 보인다잖아요. 네. 오늘 북한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주식 수익률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하 씨. 네. 우리 은하 씨. 네. 마이너스 400. 말을 안 해요. 마이너스 400. 네, 저 주식이 아니고 펀드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잘 될 텐데. 만기가 돼가지고 그때 150만 원 있었는데 만기 돼서 갔더니 그 은행 직원이 펀드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 은행 직원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이름이 러일중이라는 펀드였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합쳐가지고 무역하는 거였어요.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만에 8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기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깨서 400만 원을 맞춰서 펀드를 샀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구나. 대한민국 살기 쉽구나 싶어가지고 400만 원 다 투자해서 넣었는데 6개월 만에 다 잃고 몇십만 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저는 정말 속상. 이게 자다가도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그분이 고객님 빠질 때 그냥 더 넣으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은 은행 직원도 사기꾼 이질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제 경험하고 똑같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저런 식으로 이제 돈을 처음에 벌다가 결국 이제 다 까먹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뭐 이 펀드라든가 아니 뭐 주식이면 기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업이라든가 펀드 자체를 좀 모르다 보니까 남의 말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너무 유행을 탄 거죠. 주식시장에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좋아지면 그쪽으로 돈이 다 몰립니다. 근데 개인 투자하면 항상 뒤늦게 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 산업은 죽어 있어요. 그럼 가격이 너무나 싸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또 싼 데서 남들이 관심 없는 데서 기회가 또 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쪽에만 쏠려요. 그래서 역시 너무 또 유행을 또 탔다는 게 한 가지 또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은행이 아까 은행 직원도 사기꾼이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은행 직원들이 뭔가 상품을 팔 때 고객의 수익률을 생각해서 팔면 제일 좋죠. 맞아. 근데 제일 좋은데 현실에서 보면은 은행들도 자기 회사에서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돼. 특정 상품을 많이 팔면 평가를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맞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쵸. 사기꾼은 아닌데 어쨌든 은행 직원분도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펀드를 추천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좋은지 알고 투자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류희진 씨. 네. 마이너스 650만 원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았어. 통이 크다. 네, 저 거란 기자님 보니까 너무 반갑고 나 이제 돈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막 생기거든요. 고란 기자님이 어떻게 찾아줘? 네. 어떻게? 막 대학교 가면 막 블랙체인의 시대다 교수님들이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나도 나름 좀 코인이라는 걸 해보자 해서 거래소가 생기자마자 코인을 막 샀거든요. 근데 거기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되게 유명한 코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거래소는 좀 뭔가 되는 비전이 있는 거래소다 생각하고 2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한 이틀 3일 됐는데 3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와, 나 어떡하지? 나 이러다 집 사는 거 아니야? 찬스가 온 거지. 찬스가 온 거지. 네,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 뭔가 희망이 있구나 해서 2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투자를 했죠. 근데 막 덴트코인이나 뭐 샵콘 이런 것도 또 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을 더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1,65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 했는데 그 100만 원 오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서 지금 먼지가 됐죠. 거의 먼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거래소는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 문 닫을 거예요. 지금 아마 조만간 문 닫을 거예요. 지금 먼지가 되는 경우가
코인이 있어요? 동전이 됐는데 한 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희준님이 말씀하신 그 코인이요. 지금 세상에는 비트코인을 뺀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이 8,000개가 있어요. 맞아. 진짜? 네. 8,000개가 넘습니다. 8,000개라고 말씀드린 8,000개? 코인이 그게 최소한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 8,000개고요. 지금 희준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단계 코인이에요. 이런 거는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1,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을 투자하면 그 이자로 코인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새로 끌어들이면 추가 코인을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돼 무조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코인의 가치는 2조 원이라는 가치를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단계 최상위 임원과 센터장들의 말을 믿고 돈을 맡긴 개미 투자자는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단계 코인 특징이 뭐냐면 유치해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단계네. 서로 너도 해가지고 너도 나도 막 유치를 시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코인이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릅니다.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요. 맞아요. 더 투자를 해라. 충분히 돈을 모으면 그때 가격이 떨어진다. 어떡해. 그러고 이제 그 상승분만큼은 다 본인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코인 시장이 제가 8,000개라고 했는데요. 국내 프로젝트는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해외 프로젝트고요. 투자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는 다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유독 한글 자료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다단계구나 그런 거는. 자, 현송 씨. 자, 공개하시죠. 예? 궁금하다. 자, 순두부집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요. 아, 궁금하다, 진짜, 김현성. 자, 전 재산 탕진으로 주시고. 왜요? 탕진으로 주시고. 왜요? 아니 저는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요. 정말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진짜 모아놨던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뭘 사라고 이게 국가 사업이라고 자꾸 사라는 거예요. 뭐가 상장된다고. 그 상장이 뭔지도 모르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모르니까 안 해요. 그런 건 몰라요 했는데 하라고 할 때가 1,500원이었어요. 근데 3개월, 6개월 되니까 거의 뭐 7,000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엄청 있는 걸 다 그냥 쓸어 담은 거죠. 어떤 주였어요? 그게 바로 이거 다 대국민주야. 어떤 주였어요? 그게 바로 이거 다 대국민주야. CNK 인터. 그게 그거 뭡니까? 아세요? CNK 인터. 그게 그거 뭡니까? 아세요? 그게 그거 뭐야? 벌써 8, 9년 전 얘기인데.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하는 건데 내가 이걸 왜 믿었냐면 TV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계속 실렸어요. 카메룬 광산까지 가고 도로 내준다고 봤어. 우리나라에서. 맞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했죠. 근데 누가 그게 빨리 막 떨어진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8,000원대 샀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꾸 떨어지는데 3,000원 되니까 오히려 그게 통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저는 또 산 거예요. 있는 거를 그동안 버는 거를 또 사고 장사하며 버는 걸 또 사고 또 사고. 그래 나중에 2년 있다가 그냥 팍팍팍팍 떨어져 갖고 몇백 원이 간 거예요. 오 마이 갓.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대박을 터뜨렸다던 한 기업인의 자랑.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초 CNK는 카메룬 광산에 연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배가 훨씬 넘는 4.2억 캐럿이 매장돼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CNK의 주가는 3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오 대표는 이런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상장 폐지될 때가 딱 그때 타이밍이 참 슬픈 얘기인데 이제 웃으면서 하네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다시. 그 상장 폐지됐을 때가 우리 아기가 15년생이에요. 15년 8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 상장 폐지가 15년 6월에 됐어요. 아이고야. 제가 만삭 진짜 8, 9개월 돼서 이런데 상장 폐지됐는데 당장 이제 아기 2달 후에 태어나는데 제가 기저귀 살 돈이 없었어요. 제가 눈물 난다 갑자기. 당장 태어나는데 진짜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는 지금 당장 나오게 생겼는데 더니 그게 상장 폐지 돼갖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그거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끼리 막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다고 막 제 얘기 들어주가 그러면서 마음을 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실패담을 들으면 실은 주식 투자에 좀 겁이 납니다. 그럼 차라리 안전하게 예금 적금을 드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거든요. 자본주의는. 그러면 사실 예적금이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10% 금리를 주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1%도 안 되잖아요. 네. 돈이 돈을 못 법니다. 그 돈이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금을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저는 그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가 돼야죠. 노동계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본가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잠을 자도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자본가가 아니다 이러면 빨리 자본가가 되셔야 돼요. 자본가는 무서운데.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하는 예, 해야 된다. 네, 저도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금이 여러분들이 딱 눈에 보기에는 지금의 1억 원이 그냥 1억 원 같잖아요. 10년 후에 1억 원이 얼마일까요? 그치. 1,000만 원. 그냥 1억 원이에요, 사실은. 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지금 한 5,000원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 짜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뭐 100만 원어치 산다면 2,000개의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5,000원이잖아요. 계산 편하게 10,000원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200,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개밖에 못 써요. 예. 그럼 내가 똑같은 돈인데 실제 내 돈의 가치는 10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돈은 100만 원 똑같거든요. 그렇지. 사실상. 근데 지금 금리가 아까 이제 고란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1%가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내 돈이 방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비트코인도 하나의 대상이에요. 금 투자. 그러니까 내가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자산이라도 투자를 해야 내 실제 돈이 도전이 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주린이, 주생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돈 주고도 못 듣는 명강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주린이들도 할 수 있는 투자 필승법입니다. 언제까지 잃기만 할 것인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염승환 부장님, 진짜 주식 좀 찾아주세요. 어려운 얘기죠, 이거. 네, 그래서 어렵죠. 사실 뭐 전문가도 사실 쉽진 않은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일 메신저 하잖아요. 내가 매일 써요. 근데 그 기업이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광고가 붙네? 그럼 돈이 벌리겠죠, 그 기업이. 거기다가 무슨 선물하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점점 많이 써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선물하기 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이게 이렇게 유행이야? 이 회사 돈을 많이 벌죠. 실제로 주가가 거의 한 5배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거의 5배가 올랐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집에 좀 있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제품들이 많아요. 뭐냐, 그렇죠. 가전제품 바꾸고 가구 바꾸고. 근데 그거를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알아봐요.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가전, 가구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좋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집에 도배를 좀 하려고 인테리어 하는 데 갔더니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아니 코로나 이 시국에 도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다들 모두가 집안에 있으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여태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야.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못 가는 돈으로 가구를 사거나 여행 못 가는 돈으로 인테리어를 바꿔서 저도 인테리어 이사 가면서 알아보니까는 뭐 거의 1년이 다 꽉 차 있어요. 안유아 교수님도 주식 하시죠?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얘기 물어보는데 어떻게? 불쌍하다 생각하고 좀 알려주고 가요. 여기 다 좀 도움받아야 될 애들만 모여 앉아 있으니까 우리 좀 하나씩 좀 도와줘요. 크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체질, 그렇죠? 그리고 좋은 가격.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이야기란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섹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말하면 뭐 자율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거죠. 근데 섹시한데 며칠 있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튼튼한 거, 좋은 주식, 그렇죠? 그러니까 섹시한 주식, 좋은 주식. 그런데 이미 너무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주식.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주식을 고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경제 공부를 하고 있고 재무지표를 보는 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무지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지표를 딱 봤을 때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이다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회사가 잘 버냐 이건 기본이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지표는 뭐냐면 이 회사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느냐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분 공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계속 늘리는 기업이 있어요. 맞아요. 네, 혹은 뭐 S사, M사, H사 이런 데들이 그 5% 이상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말고 정말 이 주식시장만 파는 사람들이 사는 기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참고하시면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따라 사는 방법은 바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산 거 보고 사야 되니까. 네. 하지만 이 안전하다. 이른바 이제 기관들도 길게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현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투자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네. 물론 중요하죠. 여태까지 이력을 봐야 되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저는 백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먼저 당겨서 반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한 분기 후에 실적이 꺾인다 그러면 지금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도 주가는 부러집니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적자가 나도 앞으로 좋아진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업종이 어디냐면 여행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말안 뭐해. 근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왜요? 왜냐? 하반기에 백신 맞고 우리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속성을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는 선반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를 반영하는 뭐 일부 자산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좋아지면 지금 적자에도 주가는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다 좋지만 우리 전문가들께 여쭤볼게요. 지금은 좋아. 근데 뭐 6개월 후를 봐라. 한 10달 후에 봐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제가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산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를 이제 나눠 넣는 방법이 있어요. 종목 분산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다 계속 막 들여다봐야 되고. 근데 가장 확실한 분산이 뭐냐면 시간을 분산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한 방에 넣는 게 아니라요. 매입을 나눠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인데 저는 월급을 받으면 일정액 정도를 저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 받으면 조금씩 삽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장기로는 오르지만 아까 이렇게 올라간다 했잖아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 북한과 가까이 있고 또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그리고 요즘요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왔어요. 완전한 사회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국유 기업인 거예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사회주의는 붕괴가 된다는 걸 구소련이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중국도 이렇게 가다가는 구소련처럼 되겠다 해서 78년에 계획 개방을 해요. 계획 개방하는 게 쉽게 말하면 거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국가 건데 이거는 네 거다, 이거는 내 거다 이런 걸 만들어야 거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유기업이 이렇게 다 제각기 성장하다가 돈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증권 거래. 92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으면 100% 다 가지고 있어요? 100%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발행을 했잖아요. 발행하면 주식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가 파니까. 이렇게 보세요. 100% 원래 공산당 건데 100% 다 팔아버리면 공산당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거면서 돈을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처음에 80% 비유통조를 거래 못하는 좀 묶어놔요. 그건 공산당이 계속 갖고 가요. 20%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사도 그냥 20%니까 대수주는 아니잖아요. 그냥 20%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누가 전주를 팔아도 막 팔아도 하한가 가고 전주를 사도 상한가 가는 거예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나중에 개방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벌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 자본주의 와서 자본주의 왔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나중에 개방이 된다면 중국의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예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북한에 가서 그 북한 거래소 있죠. 주식 그 시장. 그걸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확 왔어. 네. 내가 알아들었어. 이거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만 벌어야지. 와우. 우리가 먼저 사고. 결국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앞에 붙는 거잖아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경우, 그리고 북한의 그 개혁 개방이 성공을 거둘 경우에 이제 그 북한은 증권 거래소가 생기는 건데, 저는 조금은 이제 희망적이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이랑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또 개혁 개방을 하기에는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그런 선택을 내릴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유아 교수님은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직접 얘기하는 게 육성으로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 사람이 말투나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오픈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중국 가서 발전된 중국 양상 발전을 보고 너무 놀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중국보다 더 뭐 잘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계획 개방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주변 글로벌 환경이 따라만 주면 100%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국제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10년, 20년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무력 도발을 북한이 오늘 했습니다. 아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파국의 길을 택하려나 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6분과 25분 함경남도 함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김정일 사망 소식에 어제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식이 북한 움직임에 진짜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연불리 우리 연부장님,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뭔가 앞이 안 보이면 일단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려는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건 뭔가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좀 리스크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실제로 뭐 그동안 보면은 그냥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제 내리 속에는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외국인이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북한이 했던 걸 보면 대부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쵸. 더 이상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양치기 소년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큰 반응을 안 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빠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돈을 빼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증시가 흔들려요. 아무래도 이제 매도세가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되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래도 나타난 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을 텐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다들 베트남 하노이에서 뭔가 큰 건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다들 기대했잖아요. 뭔가 서명할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개방 경제에 들어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판을 없고 5천도 안 하고 그냥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트리플 약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식, 채권, 원화 가치가 다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가고 채권 팔고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가 시장에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주식 빠지는 거랑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우리가 그 주식을 원화로 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이다라고 들고 있잖아요. 원이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원정 투자를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팔았어, 8만 원 팔았어. 그럼 자기 나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시장에 원화가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큰 별색 같은 기업은 무슨 뭐 전쟁 리스크 이런 거랑 상관 전혀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전쟁 리스크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 지금 한반도는 아직은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좀 무덤덤하지 외국에서 그건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보는 시간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은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 주가의 그 디스카운트라 그래요, 용어로. 그러니까 할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이제 앞이 탄탄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그 심리가 관대해져요. 야, 너는 이 정도 평가받아도 돼. 높게 쳐줄게. 근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하나라도. 그러면은 100이란 가치를 보여줘도 되는 기업인데 80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쿠팡이란 기업이 이번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거래 첫날 공모가인 $35보다 40%나 오른 $4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한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합친 시가총액이 100조거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쿠팡은 적자 기업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이렇게 쿠팡이 비싸게 거래가 되느냐. 한국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의 차이죠. 미국 시장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탄탄대로고 한국은 이제 전쟁 리스크라는 뭔가 좀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찝찝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좀 억울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남북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한 번씩 뭐 흔히 테마주라고 하는데 방산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기분이 그런 게 뭐냐면은 전쟁이 막상 발생하면 모든 기업이 다 쓰러져요. 그럼요. 주식시장도 없어요. 그럼요. 시장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렇죠. 다 파탄이 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전쟁이 난다면 뭘 해야 되냐면 금 사야죠. 금 투자를 해야죠. 금밖에 없어요. 돈은 휴지가 되고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뭔가 또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하나의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자꾸 뭔가를 찾아요. 투자들이. 근데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났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총알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뭐 훈련이 많아질 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거는 단발성 이벤트잖아요. 단발이죠. 연속적이지 않아요. 잠깐 반짝하고 결국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다시 잠깐 반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저는 투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방산주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방산주가 아까 그 꾸준히 매출은 내지만 성장성이 없다. 은행과 비슷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요. 요새 그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흐름이 ESG 투자예요. 그게 뭡니까? 이른바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거버넌스를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들이 전쟁 무기를 수출한다, 뭔가 지뢰를 만든다 이런 기업에는 우리 기관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표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알 안 만들고 이제 이걸로 동파이프만 만들어야지.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란 기자님. 김정은이 갑자기 20며칠 없어졌을 때 죽은 거 아니냐. 막 그런 것도 영향을 막 줄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이 최근
보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김정은이 않고 있다고 잠적한 지 합니다.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중병설과 쿠데타설 굉장히 많은 억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약 3일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2주 넘게 잠적한 것은 이전까지 단 3번에 불과합니다. 그날도 보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열리니까 이른바 그 방산주들 가격이 뭐 5, 6%, 뭐 1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장이 마감할 때 되니까 결국은 뭐 강보합 정도, 뭐 2, 3% 오른 수준으로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 때문에 올랐다가 시장이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는 좀 관계가 없구나라고 정신 차린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덜 받는 이유는 예전에는 정말 북한 리스크 때문에 휘청휘청했거든요. 일단 시장이 판단하기에 전면전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전면전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고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경제 사이즈 자체가 이미 커져서 북한 정도 리스크에 휘둘리진 않을 정도로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일단 잘 버는 베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요새 뭐가 붙었냐면 우주항공이 붙었어요. 요새 한국이 지금 인공위성 발사했잖아요. 네. 성공을 했고 10월 달에는 누리호라는 발사체가 나갑니다. 네. 근데 러시아에서만 이걸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의존을 했는데 이번 발사체는 한국 기술이에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방산업체가 하겠어요. 남북이 절친이 된다면 떡상할 주식은? 건설회사, 보톡스 제조사? 카지노, 광고회사? 회사. 건설회사. 건설회사. 왜? 똑똑하네. 왜냐면은 북한이 아직 이제 건설 개발 이런 데는 아직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건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건설하고 이제 사람의 생활이 좋아지다 보면은 건설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보톡스 회사가 아닐까. 안 돼요. 어떡해. 그렇지. 저는 이게 남과 북 여성들의 그 아름다움을 위한 욕구는 정말 이 세계 모든 여성들이 다 공통된 점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북한 여성들이 보톡스로 예뻐진다 그러면 정말 많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답이 딱 보입니다. 건설회사. 당연하죠. 예, 뭐 다 공사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식품회사. 네. 왜냐면 재료가 너무 많아질 거야. 거기다 대고 나라가 길어서 생선어업 쪽 우리가 못 잡는 뭐 명태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번질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고사리 하는 사람이 풍년이야. 많아지는데. 그럼요. 송이버섯하고 고사리로 많이 게 막 진짜. 자, 정답 확인합니다. 카지노? 카지노요? 항상 말이 돼? 카지노?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저기서 다 가능성이 있어도 카지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금 몇 개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음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됐다 이 시점에 오르는 주식과 통일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맞춘 거는 통일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질문은 했을 때 절친이 된다면, 친해진다면. 네. 지금 유화적으로. 즉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되자마자. 뭐냐? 되자마자. 왜냐면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관계가 좋아지면 호텔 가지. 지금 철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바로 북경을 기차 타고 가고 싶고 여행 문제 생각하구나. 기차 타고 독일까지 가고 싶어요. 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행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카지노예요. 그리고 북한이 카지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실제 가서 해봤어요. 돈도 좀 따봤고요. 근데 그 라지 섬에 특구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특구에 가면 카지노가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놀고요. 대부분 중국인들이 와서 놀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하고 북한이 관계가 좋아지고 경제 활동이 되면은 우리가 자연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북한 여행 금강산 올라가 보고 싶고 백두산 올라가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김에 또 한번 들어가서 우리 라스베가스에 가면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죠. 재미로. 네, 그러니까 바로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카지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김정인이 2018년에 그 원산에 그 갈마 해수욕장에 카지노를 하겠다 이래서 한국 기업들도 와 투자해라, 미국도 와 투자해라 엄청 그랬어요. 백사장을 따라 곳곳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시멘트 건물들. 김정은 위원장이 외화벌이 창구로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 관광특구로 5성급 특급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이제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딱 됐을 때 그때 가장 강했던 섹터들이 어디냐면 바로 먼저 건설이고요. 건설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관광, 그러니까 북한의 관광과 관련된 카지노.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호텔 인테리어 하는 회사 주가가 엄청 우리나라 호텔 인테리어? 예. 그 기업이,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호텔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업체가 주식회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 지금 방송에 안 나갔으니까 몰랐어. 얘기 좀 해주세요. 회사가 있구나. 그런 기업이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개성공단 관련. 거기에 우리나라들을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했죠. 개성공단.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건 남북 관계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정상 가동 되겠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주로 의류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남북이 통일이 되면 2050년에 통일 남북의 통일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1등 될 거예요. 물론 1인당 GDP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 정도로 통일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전망을 했습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할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보기는 같거든요. 광거회사? 북한 사람들은 광거에 뭔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보게 돼.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북한에 살다 해외 처음 나갔을 때 TV를 켰는데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빨리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 거 같다. 저는 건설회사요. 왜요? 아니 그 공병국 군대들이 삽 가지고 모래 푸는데 언제 건설해요? 빨리 남한에서 가서 철도 넣고 다 해야지. 아니지. 한국건설회사. 아, 나 지금 북한건설회사인 줄 알았지. 한국건설회사가. 고란 기자님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나 다시 얘기할래.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던 거예요. 북한에는 분명히 주식회사가 없다고 했는데 주식이. 그렇죠. 어쨌든 건설회사. 네. 아니에요. 건설회사 망하지 않아요. 건설회사는 무조건 되죠. 네. 급락할 주식은? 정답. 맞았어. 왜 그래 나 힘들게. 그랬다며. 주식 투자랑 똑같이 된 거야. 주식 투자랑 똑같이 됐어. 찍었어.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러지? 아니 이유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이제 독일 사례를 하나 들면 독일이 이제 실제 통일이 됐을 때 했어요. 통일되기 전에는 사실 건설회사 주가 되게 좋았습니다. 좋긴 했는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니까 그 건설사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먼저 올랐다는 약간의 이제 선반영 그것도 물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독에 이제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거를 다 건설을 해놨는데 이제 약간 소득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동서독의 차이가 약간 너무 차이죠. 비싸져서? 이게 근데 건설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경제 기준은 서독으로 맞춰져 있을 테고. 동독은 월급이 낮은데 집값은 높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대감이 되게 높아서 주가들이 올랐는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약간 이제 현실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주식들이 굉장히 좀 고초를 치렀던. 와,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 진짜.
그러니까 국가 기간 산업에 관련된 거 도로 같은 건 몰라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기대감에 많이 올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투자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시멘트거든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를 건설회사 팔면 건설회사는 무조건 대금은 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인프라 투자 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뭐 시멘트 쪽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중국에서 계획 개발하고 그 부자들이 누가 제일 처음에 됐냐면 올라갈 주식을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 사람들 소득 수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국의 경험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먹는 문제, 다니는 문제, 교통. 그래서 중국의 제1대 부자들은 먹는 걸 제공한 회사. 예를 들면 중국의 와하하라고 있어요. 와하하. 우유. 전 국민이 다 통찰당. 먹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요. 그러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영양이 지금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유 같은 이런 주식들. 그리고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왜냐면 북한에도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수요가 확 올라가요. 맞다. 중국이 그러면 자동차 갑자기 올라가. 중국의 제일대 부자들이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리슈프라는 분이. 그러면 자동차 왕이 생겼고 먹는 왕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 북한도 거의 부자가 나올 겁니다. 들으니까 이게 주식시장 우리만 생각했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시는 분은 정말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을 때 정말 그 깊숙이 들어가 있던 분을 모셨습니다. 아, 이분 소개가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올해로 폐쇄된 지 5년째가 됐죠. 개성공단에 계셨던 분입니다. 거기서 편의점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우와, 신기해. 한지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편의점 3개를 관리한 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지역에 최초로 저희 업계가 들어간 거고요. 저희 편의점에는 이제 점포 3개에 북한 직원이 9명이었습니다. 편의점이 있었다고요? 아, 진짜 확실해요? 몇 개요? 3개요. 와, 3개나? 그리고 옷 색깔 보니까 남씨요, 김씨요 하는. 편의점 사장님 패션. 북한 지역에 최초로 이제 저희 업계가 들어간 거고요. 금강산에도 참고로 4개 점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휴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휴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에서요, 북한 개성공단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그럴 것 어땠어요? 그러게요. 물건은 남한 편의점처럼 매일 배송이 됐고요. 매일? 수출 신고한 것처럼 통관 절차 통해서 매일 배송됐습니다. 검문해요, 검문? 네, 검문 다 합니다. 검역도 있고요, 세관도 있고요. 거기 막 북한에 보면 우리 중대장처럼 이렇게 막 그 삥 뜯는 사람들. 담배도 그래. 뭐 달라고 그러고? 골목에서. 이게 뭐 물건 들어오면 이제 검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좀 이제 가져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 명분이 다 있습니다, 명분이. 농담인 줄 알았죠? 명분은 거저 없어, 북한은. 그죠? 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은 계란 좀 달라고 그러고. 계란까지는. 믹스컵 달라고요? 믹스컵 안 배달라고. 궁금해하는 거 처음 들어오는 상품들 특히 궁금해하니까. 그렇죠.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더라도. 그럼. 아니, 가격대는 그럼 개성공단 안에서 팔았으면 면세였습니까, 그럼? 면세이긴 한데 남한에 있는 편의점 가격과 거의 비슷했고요. 달러를 사용하거든요. 달러.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이제 환율 적용해가지고 판매했고요. 다 팔았어요, 다? 편의점. 남한에 있는 편의점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맥주도? 돼요. 맥주, 술은 면세여서 더 많이 팔렸죠. 아, 혹시 그러면은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북한 분도 직원을 고용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희 편의점에는 이제 점포 3개에 북한 직원이 9명이었습니다. 우와, 신기해. 아침에 저희가 문 열고 있으면 출근해서 이제 같이 물건 정리하고 근데 식사 같은 경우는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직원이 식사로 가면 저희가 근무를 서주고 북한 직원이 오면 저희 다시 이제 식사로 가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9명의 직원과 같이 일했으면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거나 이런 거 살짝 하나씩 주고 그런 건 하셨어요? 물론 간식을 또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저희 북한 직원들은 남한 주재원들도 이렇게 많이 또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선물도 받고 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저 이쯤에서 제일 궁금해지는 게 그럼 개성공단 내에서는 편의점 안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나요? 그럼 저 이쯤에서 제일 궁금해지는 게 그럼 개성공단 내에서는 편의점 안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나요? 주로 뭐 다 아시다시피 초코파이가 가장 많이 팔리고요.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사실이었군. 네, 그리고 뭐 라면, 또 믹스 커피. 믹스커피 최고지.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아이스 커피가 좀 많이 팔렸고요. 그때 당시 남한에는 그 바나나 우유가 매출 1위였는데 개성공단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는 남한 주재원들만 사용이 가능하는데요. 북한 근로자는 사용 못하고요. 북한 분들은 있어요? 예. 남한 주재원들이 근데 사가는데 주로 이게 간식용으로 사가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주로 이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스 커피도 팔렸다고요? 아이스 커피? 네, 아이스 커피가 이제 북한에서는 좀 귀해서 그런지 얼음이 귀해서 그런지 하루에 100잔 이상씩 팔렸고요. 100잔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담겨 있는 플라스틱 컵이 좀 개성에서는 식이템으로 또 통했습니다. 지금 아이스 커피가 얼음 때문에 많이 팔렸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얼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냉장고에 책이 있는데. 그렇네요. 얼음 어디 가서 구해요? 겨울엔 많잖아요, 겨울엔, 그죠? 네. 아니, 겨울에야 뭐 저기 토끼 들고 가서 강 깨면 되지.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이스 커피에 열광하겠네요. 그럼요. 아예 열광하죠. 핫했습니다. 그게. 아니, 공장 안에 막 답답하니까 시원한 거 먹고 싶으니까. 그 남측 주재원들도 구하기 힘들었던 거라서요. 맞네요. 우리도 가면 똑같이 북한 땅이 거기 개성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스 커피, 뭐 아이스가 없어서 그랬다잖아요. 사실 북한은 커피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믹스 커피가 평양으로 들어오고, 그 평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맨날 중국 커피 이런 걸 마시다가 한국 커피를 본 거예요. 맥심 땡땡 골드를 보고 이런 게 있네. 해서 다시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 커피를 수입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었거든요. 그만큼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은 한국 물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양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 그 개성공단에서 직접 올라온 믹스커피랑 그 초코파이, 그다음에 뭐 라면 이런 거였는데 그치, 실제로 신라면, 맞아. 그 평양의 상류층의 그 하나의 모습이 주머니 믹스커피 하나 정도 놓고 다니는 어디에? 그게 트렌드였어? 어디서 타먹게? 보온병에 커피를 이만큼 채워놓고 다녔었어요. 저도. 맞아요. 그게 약간 물을 상징이었거든요. 네, 아메리카노가 있기 전에 사실 믹스 커피는 저는 커피의 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옛날에 털어서 많이 아니, 그리고 저희 그 엄마가 저기 잘 다니는 집에 아기가 6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간부다 보니까 맥심 커피를 되게 그 뇌물로 받아요. 근데 그게 한국제라게 되면 커피도 애들한테는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애들 많이 나 먹이잖아요. 커피 마셔야지 이러고 달콤하니까 그거를 여러 개 먹었는데 엄마가 딱 오셨는데 우리 애기가 새까만 커피 no 막 이러니까 야 애들은 커피 먹으면 안 되니까 엄마 애들한테는 안 좋아. 어머나 야 어떡하니 억양이 어떡하니 왜 야게 알을 다 시켜시고 막 어머 달달하니까. 잘하잖아요. 진짜 이게 맞는 애가 얘기예요. 밤새 안 잤겠네. 아니 그건 좀 낫지. 아껴 먹느라고 밥만 써놨는데 설탕만 나와서 그거 커피인 줄 알고 프린만. 그럼 그 편의점에서 판매됐던 그런 제품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다는 거는 그치. 사가지고 우리가 사서 선물을 줬을 때 가지고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좀 긴 상품들을 좀 선호했다는 게 가지고 나갈 수 있구나. 중요하다. 북한의 식료품 관련은 유통기한이 긴 거래라. 예.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북한의 식료품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만약에 있다면 유통기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사실 한국의 트렌드는 신선식품이거든요. 그렇네. 요거와는 좀 다르죠. 아침에 배달하고. 좀 다르겠죠. 지금 연불리님 막 벌써 그 지금 어떤 주식에 생각했어. 어머. 주식하는 분들은요, 뭐 하나 헛수로 안 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유통기한이 긴 거. 유통기한이 긴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란 기자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신선화. 네,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기한보다도 사실 내 집 앞에 얼마나 빨리 오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북한이 만약 그거 하면 로켓 배송인데 진짜 로켓인데. 네, 완전 로켓. 진짜 로켓. ICBM 배송이지. 미국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점장님께서는 개성공단에서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이제 생활하실 때는 그래도 제약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약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약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하고 또 휴대전화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불편했고요. 은행 업무 특히 볼 때 홈뱅킹을 사용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뭐 은행 대표 번호 해가지고 뭐 단축키를 다 외웠어요. 그때는. 국제전화기 때문에 전화가 비싸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단축번호 빨리 외워가지고 했던. 심지어는 이제 주식 거래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전화합니다. 그 투자회사 전화해 주식 증권회사 전화해서 어디 주식 얼마에 팔아주고 어느 주식 얼마에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TV는 볼 수 있었어요? TV? 이게 웃긴 게 시세도 못 봐요. 근데 TV는 어떻게- 숙소에 있는데 그 스카이라이프가 있어서 이제 경제 TV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자막이 한 번 나오잖아요. 내가 산 주식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피소드 많은데요. 그 어떤 유리나 이런 상품들이 깨지지 말라고 막 싸주잖아요. 근데 신문에 싸가지고 막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치 또 하필 또 그 내용이 좀 이제 북한을 좀 비하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또 곤란이 되고 벌금도 내는 경우도 있고. 이건 너무 소름 끼치는 게 편의점 말고 개성공단 안에는 수없이 많은 기업이 들어있어요. 싸다 보면은 뭐 색도 관련한 거든 뭐든 신문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곤란한 상황도 많이 발생됩니다. 인터넷 안 되면 그런 제품에 대한 발주는 그럼 어떻게 넣습니까? 다음날 전화. 그 남한에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2주치를 미리 수출 신고를 미리 해놓습니다. 미리 해서 그 남한에서 인터넷 되니까 남한에 나와서 북한에 들어갈 거를 미리 다 2주치를 다 등록을 해서 날짜를 다 등록해 놓으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제 다 매일매일 배송 가게끔 했습니다. 거기서도 혹시 운전을 하셨나요? 네, 운전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면허증을 쓰나요? 아니요, 여기 갖고 왔는데요. 한국 북한 면허증이 있습니다. 뭐죠, 그거? 개성공단 안에서도 그 면허증, 북한 면허증 발급 받아야 운전할 수 있거든요. 북한 면허증이에요? 북한 면허증은 맞네. 그것도 필기 실기 다 봐야 돼요? 그 남한 면허증 있으면 교환해줍니다. 한 번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남한에서 제가 한번 신호위반 단속 걸렸는데 차에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를. 어머, 신기하겠다. 줬더니 경찰이 뭐냐고. 경찰 놀리냐. 볼게요. 면허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을 그냥 썼어요, 수기예요. 글씨로. 그죠? 진짜 이렇게 생겼나요? 네, 맞아. 운전면허 저희 아버지도 있었는데 저렇게 다 수기를 하나하나 작성을 합니다. 급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근데 사급이 뭐지? 사급이라고 써 있고요. 이건 아마 개성공단 내에서 갈 수 있는 구역이나 뭐 자동차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면허증을 우리 경찰한테 보여줬다고요? 실수로요. 실수로? 차에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아니 우리 경찰이 뭐라 그래죠?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라죠. 보셨습니까? 트렁크 열어봤어요. 트렁크도 확인하고. 네. 혹시 모르지. 안철인 줄 알았던 거지. 맞아, 그럴 것 같아. 혹시 뭐 누구 거기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 소소한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주식인데 이분이 편의점 하셨던 분이 나오셨잖아요. 저분 분명히 슈퍼겜입니다. 이 시점에 나온 이유는 한준 점장님 중요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하세요? 요즘에는 합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조금 뭐 어느 종목 쪽에서 좀 도움이 됐다? 몇 층에 계시는지. 몇 층에 계시는지. 수익률이 좀 그래도 됩니다. 슈퍼겜이시라니까. 어떤 주에 관심 있으세요? 뭐
다 유행했던 그 뭐 전기차. 요즘은 주식 안 하는 분이 없는 거야. 코로나19 이후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6개월 만에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 중심으로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우리 기업 우량주들을 사모은다는 건데요. 오늘도 1조 28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의 질주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매년 30%씩 급증할 정도로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날리고 지금도 뭐 계속 날리는데 전기차. 전기차 진짜 갑자기 이렇게 네. 돼서 천천히 뭐 언젠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전기차 진짜 막 타는데. 스마트폰처럼. 예, 근데 북한은 사실 냉장고도 그냥 장식용으로 쓰거든요. 전기 없어. 예, 북한에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냉장고는 열면 책이 떨어져요. 네. 옷장으로도 진짜 그래요. 쓰고. 아, 그렇군요. 진짜. 네, 일단 이제 그 우리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사실 이제 북한이 또 가장 강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이잖아요. 광물을 정말 많이. 별거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히토류 자원들, 이제 희귀 금속이라 그러죠. 사실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이 또 가장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의 하나가 히토류인데 이 북한도 어쨌든 좀 숨겨져 있지만 히토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히토류가 웬만한 이제 전자 부품이라든가 전기차는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죠. 예, 기존의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거기에 전자 부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대부분의 광물, 히토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자원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격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북한의 자원을 만약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자원이면은 우리가 개발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다른 데 파는 것보다는.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자원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자원이 있는 국가에 가서 먼저 가서 개발을 해줘가지고 그걸 싸게 우리가 수입해 써야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는 제가 가봤지만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 갔을 때 중국 기업인들이 와서 석탄을 개발하다 거기서 갖다 쓰거든요. 그다음에 히토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전 세계에서 4분의 1 히토류는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히토류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지금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왜 히토리가 중요하냐면 히토리가 17개의 화학원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미래 산업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미래 뭐 5G라든가 미래 4차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어디에 칩이라든가 히토리가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 가서 개발해 준다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그 김정은이 그걸 또 핵 미사일을 쓸 수도 있잖아요. 히토리를.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금 미사일 실험하는데 더 힘을 또 키워줄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사실상 또 좀 정치적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히토리였죠. 북한에 히토리가 있다라는 게 어쩌면 통일된 한국에 있어서 아주 또 무기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지만 또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안타깝긴 해요. 비핵화가 된다면 그 히토류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는 되게 좋은 자원이 되는 거죠. 네. 자, 북한을 알면 주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비핵화 관련돼서 또는 남북 화해 모드가 온다면 어떤 주식의 이 변화가 있을까 여쭤봤거든요. 일단 저는 어쨌든 남북 관련돼서 테마주로 묶여서 보통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테마주라고 하는 게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종목이거든요.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남북 관계가 그래 좋아져서 어떤 종목에 어떻게 오를까 이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차라리 연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남북경협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10배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1년 만에.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항상 팩트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되게 또 위험하면서 또 잔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9년도에 그때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을 때 그 이후로 주가들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실수를 했냐면 다시 되겠지. 다시 되겠지. 물려 계신 분들이. 근데 그 기대가 깨졌을 때는 철저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테마주 하실 땐 기대감이 현실로 되거나 아니면 깨졌을 때 반드시 액션을 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짧은 인생에서 부자가 되려면 주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식은 그냥 인생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라는 거는 등락이 있어요. 우리 인생 굴곡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을 좀 인생처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마무리 멘트로 이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지금 해보자면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싫어 저 소리. 뭐야 하지.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제가 이만갑 일요일 밤 11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하면 딱 코멘트. 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말씀은요.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채널 A